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 대구시는 대구로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로 배달앱의 운영을 맡은 해당 업체는 앱의 소유권을 가진 민간 기업입니다. 해당 업체가 입점 점포들에게 2%대의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는 대신에 대구시는 업체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민간 협력 방식의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구로 배달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배달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인 대구로 택시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구시는 2023년 2월 8일 대구로 앱 활성화를 위한 대구로 페이 발행이라는 제목의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먼저 배달앱과 택시앱 사업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한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이전에 대구로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에서 정한 3년의 협약 기간 동안 약속된 협약 금액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 한 60억 남짓이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요. 대구로 택시앱 같은 경우에는 2년 협약 기간을 정했는데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미 벌써 2022년 12월 6일 협약한 이후에 현재까지 1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또한 협약서의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고무줄 마냥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배달 플랫폼 사업은 협약 기간이 3년, 택시앱 활성화 사업은 2년에서 협약 기간 이후에도 기존의 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대책이 협약서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공공이 아니라 민간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공공성을 더딥혀 치열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차 추경 심사 때부터 본예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이 속한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여기 계시지만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을 회의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앞선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다시 대구로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중원부원해드리면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이 갖고 있는 내부적 문제, 즉 민간 소유의 플랫폼이라는 것, 협약 기간이 3년과 2년 한시적 보조사업 형태라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협약을 넘어선 많은 예산 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대구로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위해 대구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대구로 관련 홍보비 예산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아니라 3억 2,924만 6,199원이 지출되었고 2023년은 3월 현재 8,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순수 홍보비 예산이죠. 언론 매체에 준.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배달앱 사업 협약서에 적힌 마케팅 비용 20억 이외의 초과 지출 39억 4천만 원을 합친 총 60억 난짓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대구로 홍보를 위해 대구시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형 민간 플랫폼사의 독과점에 맞서, 이 말도 뒤에서 살펴보면 참 어불성설이죠.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작 3년이 계약이죠. 60억이 지불되었고요. 시민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쿠폰들이 지급되었습니다. 배달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로 앱을 전통시장, 문화체육시설 및 공연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행복페이를 대구로 플랫폼에서만 충전이 가능하고 그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구로 페이 사업을 진행하여 대구로를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3년 뒤에 소유권이 대구시에 없는 이 대구로 사업에 드디어는 행복페이까지 얹어서 대구로 페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행복페이는 시민들에게 아주 높은 만족도를 안겨준 사업입니다. 2020년 3,190억 규모로 시작하여 1년 만에 1조 원을 넘기면서 3배 이상 뛰었고 2023년 1월에는 1인당 충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할인 혜택도 10%에서 5%로 낮춰졌지만 3일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홍 시장 취임 초기 포퓰리즘 예산이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 2023년 폐지된다고 생각했던 행복페이가 작지만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대구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카드 충전 방식을 버리고 기어이 대구로 플랫폼 S만 충전이 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반드시 대구로 사업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난 다음이어야 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시는 왜 이럴까요? 대구시의 소유권이 전혀 없고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앱도 아니죠. 게다가 민간의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협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수료를 낮게 받도록 약속되었다면 모를까 어떤 장치도 없이 배달앱은 3년의 협약기간, 택시앱은 2년이 지나면 업체 자율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설계해 놓고도 의회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기는커녕 다시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시겠지만 배달의 사업의 성패는 마케팅입니다. 대구시가 앞장서서 3년 동안 대구 시민들에게는 작은 쿠폰 등의 혜택을 주고 입점 업체에게 2% 수수료를 보상해 주는데 6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택시 호출 사업에 14억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는 대구시가 제공하는 공공성과 막대한 예산을 통해 수백, 수천억의 홍보 비용을 절감하는 수혜를 받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장기 대책 마련이 없는 이 예산 투입과 대대적인 홍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BTL, BTO 사업처럼 민간에서 투자하고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주는 대신에 10년, 20년 투자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처럼 초기 투자 대비 업체 이익을 보장하고 본래 사업 목적을 장기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설이든 토목이든 이것이 프로그램 앱이든 마찬가지 원리일 것이라고. 이런 모델들도 고민해 보시라 요청드렸습니다. 예결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부어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업에 예산이 3년도 되기도 전에 60억 정도가 투입된 것도 1년도 되기 전에 14억 2천만 남짓이 들어간 것도 알지 못합니다. 대구로라는 브랜드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플랫폼이 누구의 것인지 모릅니다. 공공앱이라고 하니 그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구나. 지속적으로 지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공공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사업을 시정하고 보완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앞서 대구로 브랜드는 대구시가 50% 소유권을, 플랫폼은 0%도 대구시에 소유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소리 높여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독단적 선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책을. 독단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왕정시대 군주도 아니고 어떻게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저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산서에 이미 홍준표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부시장님, 홍 시장님 안 계셔가지고 대신 말씀을 하셔야 되네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2주 전인가 그때 지지서 드렸던 것과 다르게 제가 10가지의 지지서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신 답변에서 무리 없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무리하시면 또 뭐
담당 부서의 직원을 요청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50분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은 한 25분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뒷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청드렸던 질의서에는 없지만 이 부분은 그냥 상식선에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사업, 뭐 우리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예. 호텔레스 컴바인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성공하려고 기획할 때 업체에서는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입자 확보일 것 같습니다. 가입자 네. 확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이 기반이 되는 앱의 사용하기 얼마나 편리하냐는 편의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업이 유지되려면 수익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새벽에 드렸지만 일찍 좀 살펴는 보셨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입자 확보죠. 그쵸? 가입자 네. 확보라는 얘기는 사실은 가입자 확보가 없으면 앱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고 기술이 아무리 빛나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TV를 보면은 마구잡이로 홍보를 하죠. 그쵸? 네. 홍보입니다, 홍보. 그쵸?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뭐 TV 홍보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매체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가입자를 이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쿠폰 발행이라든지 그것들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아마 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점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일단 대구시가 그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너무 과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계속 앞으로 대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잘 파악하셨네요. 여러 가지 협약서에 적힌 내용을 약속대로 지켜내지 않은 것, 또 엄청난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공공 앱이라고 얘기하면서 대구시가 앞서서 언론 보도를 하고 매체 보도를 하고 공공성을 입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이 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3년이 올해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아닙니다. 2024년 6월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아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말씀은 2024년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거는 실수할 수 있으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예요. 배달앱은 2021년 3월 며칠 날 계약해가지고 저도 협약서를 봐야 되지만 근데 이미 2023년 본예산에서 전체 금액을 통하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60억 8,421만 원이 투입된 예산이에요. 네. 협약서에는 20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협약서에 복잡해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주 복잡해요, 뭔가가. 방금 말씀하셨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공공 앱이라고 하는데 앱에 대한 소유권도 우리에게 없는데 3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끝나지 않을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이 사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5대5로 대구시와 이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시장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나 이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점을 그 서비스 사업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이제 지원이 무한정 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도 이제 얼마만큼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 수익성 개선의 속도라든가 가입자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업자 측은 그렇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나고 나서 지원이 더 이상 없더라도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의 여부는 아마 기업이 가장 잘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부시장님 어쩌면 좋아요.
자치단체나 부시장님 말씀에서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이 사업이 지속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리플레이하면 알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6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네. 3년 동안이면 그러면 3년의 한시적인 예산으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자꾸 공공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대구 시민을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그 브랜드 소유권은 5대5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구시 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출범할 때부터 공공 앱을 출발한 게 아니고 민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홍보비 지원을 마케팅을 예.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 시작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이 상식적인 답변이세요. 공공앱으로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왜 3억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순수 홍보비 예산으로 3억 8,800 현재까지 해서 4억 가까이를 공공앱인 것처럼 순수 홍보를 해내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공공 앱이라고 홍보한 게 아니고요. 이건 대구로라는 공공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얘기하고 계시고.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뭐 생각하시면 용어의 그건 제가 문제라고, 잘못 알았네요. 예, 용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문제입니까? 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용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네요. 공공성을 가진 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네. 공공성을 가진 성격을 작은 도서관 뒤에도 얘기하지만 작은 도서관 사업 동네마다 있는 거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기 그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지금 뭐 국민 비서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공공 정보도 다 공개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기 사적인 앱이 공공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겨두기로 하고요. 저희 생각과 부시장님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예결사한테 앉아서 국장님께 들은 얘기와 부시장님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차이가 없다라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한 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만한 얘기니까요. 그러면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 사업의 큰 문제점이 3년 이후와 2년 뒤를 기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같이 공유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지금 그것과 별개로 지금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가 계약서가 가름하죠. 동일한 역할을 하잖아요. 협약서가. 맞습니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번. 다 기록도 채록도 되어 있고요. 근데 협약서에 보면 6조 1항이에요. 얘가 저기 이거 표시되어 있지만 협약서 6조 1항에 보면 20억이라고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입장이어서 죄송하지만 질의를 드릴 때는 22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관 부서도 아니고 소관위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대구로 배달앱과 협약 금액은 22억이다 이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억이 왜 초과됐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 먼저 얘기하고 60억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을 위한 홍보비로 이제 쓴 것은 지원된 것은 20억이 맞습니다. 20억이 맞고 그 2억은 이제 대구시가 지출한 것이지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그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수료 성격의 이제 사업비를 다른 기관에 이제 집행한 겁니다. 그건 이제 기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2억은. 그러면 통 22억이라고 협약서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는 그 사업자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수수료적인 이제 성격의 사업비는 그 사업자와 협약할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금액이 22억이라는 것은 허위 보고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허위 이렇게 붙이니까 좀 무섭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알게 됐는데 60억 8,421만 원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여기 경환이도 많이 계시겠지만 너무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이 넘는 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그 어떤 그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예, 네. 그러면 코로나 때 배달 앱을 이용한 이용자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구로 배달 앱 플랫폼에서 사용하신 거죠, 이 돈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구로 배달 앱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홍보 효과가 있었겠네요. 인정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마저 또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저기 제가 알기로는 3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2억 원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하십니까? 네. 대구시에서 아니, 오해하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해하실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네. 왜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제 효과가 그 대구로 배달 앱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구로 지원했다고 다시 생각하시는 한번 거고요. 질의를 드리면 네. 사실 하나만한 얘기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3년 기한인 대구로 배달 앱을 위해서 그 돈까지 투입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데는 그 뒤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다라면 이건 터키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왜 그 공간을 이용하는지. 왜 그 돈은 배달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면 줘야 되는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반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60억 8,421만 원에서 반 정도 30억 정도는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네요. 네. 그럼 나머지 10억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10억은 그 택시와 관련된 것이 있고 또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머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네. 사실은 10번까지 질의가 넘어가지 않아도 이건 너무 문제 아닙니까? 해박스가 뭐예요? 대구시가 언제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대구시가 민간업체와 보조사업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명시되어 있고 해박스를 체결했고 계약서에 가름한다고 얘기했고 이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0억 정도의 돈은 코로나 때 지원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직접 지원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배달앱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0억에 대해서는 택시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택시 앱과 그것을 위해서 10억이 아니고 투자되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해박스에 명시되지 않은 이 사업들을 금액을 넘어가서 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을? 그거는 협약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입니다. 협약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0억 8,421만 원 투입된 예산이 이렇다고 과에서 보고하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보고한 사람이 잘못이네요. 협약은 20억 그대로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 부분에 협약과 관련 투입된 없는 다른 금액이 사업들입니다. 예,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투입된 예산이 이 금액이라고 제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배달앱 협약과 관련 전혀 없는 다른 사업인데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집행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것도 활용했다고 얘기했죠. 네. 그 돈이 어느 공간을 활용할 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3년, 4년 계약기간 연장해서 대구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익 환수할 수 있는 조치 마련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떠들고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의 네임들이 여기에서 붕붕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이상은 더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번에 3년간 협약기간이 끝나면 이 업체가 기존의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대구시 예산 지원 운영이 가능한가?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대구시에서 고민할 거리가 아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대구시는 독점 플랫폼을 규제하는 건 또 굉장히 관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에서 이 두 개의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점 플랫폼의 부분은 이제 시민들의 이제 그 불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캐치를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 기간이 짧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 약속된 그 금액 이상이 더 들어갔다는 게 우려되는 얘기지. 이게 3년을 모른다면 시민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런 대책들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대구로 피해가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7번 질문에 현재 배달앱 관련 협약서도 3년 이후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장치가 전혀 없어서 우려했던 상황임에도 택시앱은 계약 당사자마저도 법인 택시조합과 대구시 그리고 법인 택시와 업체가 계약하는 이런 이중 방식을 취하셨어요. 본인 생각으로는 업체에 쏟아진 특혜 의혹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오셨던 6, 7, 8번과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6, 7, 8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오류 없는 지도개발로 배차 시스템을 항상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류 발생해서 위치 오류 나온다는 민원 제기들. 그다음에 관리 운영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 8번에는 또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중 계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통으로 준비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이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이제 보신 것에 대해서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중 계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택시 조합에서 먼저 이렇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카카오 택시 그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과 또 뭐 부산에 예컨대 동백택시라든가 이런 다른 앱들이 있는데 대구도 이런 앱을 갖다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이제 조합의 사업이고 대구는 조합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대구는 조합하고 이제 계약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이제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이성정보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지도 앱 같은 불편 사항은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체 지도가 없습니다. 자체 지도가 없어서 티맵과 네이버 앱, 카카오 맵 같은 거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대구 전용의 앱을 지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아니, 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예. 길게 적으셨는데 시간도 좀 넉넉해서 더 말씀하시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류 없는 지도 개발로 배차 시스템 향상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죠. 이제 민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오류 지도 불편은 개발업체에 전달하였고 개발업체에서는 네이버와 협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택시 앱 사업을 초기 출발할 때 독점 플랫폼 사업에 수수료에 시달리는 네. 택시들을 구한다. 저의 단어 워드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이버는 독점 아닙니까? 이 업체 지금 네이버가 협력업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제 순환으로 이제 행복페이입니다. 네. 시민들이 저도 완전히 재밌었고 좋아했고 좋더라고요. 결제 순환으로 실물 카드를 없애고 발급과 충전 모두 대구로 앱을 통해서만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2월 8일. 네. 지역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부는 물론이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우리 뭐 뻔하죠. 큰 불편을 느끼고 실제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배달앱과 택시 앱에 대해서는 사실은 3년, 2년이어도 그래 좋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이 왜 이러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옆에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 뭐 다른 그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는 어떤 분들과 뭐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또 예의 홍준표 시장님께서 하시던 방식대로 일단 언론에 먼저 브리핑부터 하셨습니다. 그게 대해서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9번, 10번 답변 요지서에 있었던 거 하고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10번이 대구로 페이 사업의 시급한 추진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부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세대 등 불편함을 느낄 세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그 행복페이를 이제 사실은 저도 좋아했던 그런 결제 수단이고요. 행복페이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페이라는 것이 지역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과 또 지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품권 화폐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붙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는 이제 그런 매칭이 없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대구가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대구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대구로 페이로 하고 또 서울과 울산이나 이제 이런 대도시들을 보면은 지역 상품권도 결국은 다 종이가 아니고 디지털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계층에게는 제약도 되고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추세라서 빨리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갈 거라면 빨리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대구가 정책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에 이제 해소를 위해서 대구시는 그 앱을 보다 이제 편의적으로 만들고 또 사용자 교육은 물론 이제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이 사용 못하면 대신 이제 활용할 수 해줄 수 있도록까지 이제 교육을 시키는 등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로 앱을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많은 문제점들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든지 문제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구로 앱이 대구시의 소유도 아닌 공공앱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다시 대구로 페이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대구로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대구로 앱이라는 것은 그 확장성이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한 사업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구로 페이 같으면 대구은행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여럿 있는 오픈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네. 대구은행과도 얘기해봤습니다. 은행 직접 말고 다른 은행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역화폐가 실제 앱 충전하는 방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만은 유독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제가 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생태계 조성보다는 실제적으로 대구시 안에서는 실제 실물 경제 안에서 유통과 판매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엮어내는 이 연계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목숨을 쏟고 계세요. 네, 의원님. 대구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 아니죠. 기분 나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저도 대구시 사업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한 게 그겁니다. 대구로 배달앱이 초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죠? 공모 절차를 거쳤어요. 근데 그때 평가 지표안에 배송기사 지원 개혁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혜 시비에 휘말렸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대구로는 생각대로는 배달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아시죠? 우리 정책관에 관장님도 계시는데, 관장님이신가? 우리 과장님급이 저한테 왜 대구로를 작은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할 때 제가 속으로,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지역화폐의 통합과 그 사항에 대한 계획, 일단은 군위군이 지금 통합을 7월부터 하니까 실제적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군위가 또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군위군과의 지역화폐 통합 문제는 지난 1월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말까지는 군위군이 자체적으로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고 하지만은 7월부터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로 페이로 통합이 되고 다만 기존에 발행했던 부분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대한 군민들의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전체적으로 대구로 배달앱에서 대구로 택시앱에 3차 추가 경정 우리 심사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저도 다시 말을 하겠지만 이번에 보도자를 통해서 알렸던 것처럼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것을 다 하실 거라고 이미 2023년도에 전통시장의 그 식자재 유통은 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그거 삭감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대구로 초기에 배달앱은 2021년도부터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2022년, 2023년 들어와서는 이게 홍 시장의 공약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사실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240만의 대표인 시작이 되었으니까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 어떻게 생각하면 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택시 앱 사업도 삭감이 배달 앱 사업도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 사업도 완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뭐 심술이 나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라도 의원들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라 홍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시장 입장이 아니라 그냥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이제 의원님 같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다른 대안들도 다 각자의 그 장점과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결국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구시가 그만한 또 고민을 거쳤다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단순히 시장님의 그 뭐 어떤 공약이라서 그렇다 이런 측면보다도 저희 공무원들은 대구 시민들의 편의와 이제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 그 플랫폼 안에 배달, 택시 여러 가지가 다 얹혀질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건 대구시 소유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이라고 얘기할 때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뭡니까? 수익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수익성의 차이입니까? 네. 진심이십니까? 경영학과 행정학의 기본의 발단이 그래요? 그러면 현실성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 네. 집 앞에 도로가 울퉁불퉁해도 사유지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공유지가, 공공지가 아니어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유권의 차이입니다. 공공이 있느냐, 민간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대구시가 전시행정하듯이 보도자료 띄우면서 뒤에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는 휘황찬란한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 소유가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요. 3년 뒤에, 2년 뒤에. 그런데 그게 또 문화발식을 확장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구시가 더 나서서 달구벌 대로를 달리면 전광판에 대구로 배달에 공공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서 안 해도 사실은 기자들에게는 보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협약서의 내용만 날짜만 빼고 모두가 다 동일한 자료를 제게 줬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과에서 주임 데려와서 이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재권자가 잘못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이라는 대선 주자가 있는 대구시 행정이 이 정도 엉망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협약서의 날짜가 동일하고 직인 위치도 동일하고 제가 말하는 것에 맞추어서 날짜만 바꿔서 올 때 그것이 주임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주무급 담당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하니 본회산에서 삭감될 처지에 놓이다 보니 위선의 강압적 요청이 불러온 저는 행정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로 선거 담당자가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은 결재권자인 홍 시장께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서에 날짜도 기재되지 않았는데 결재를 합니까? 맞습니까 그게? 협약서는 계약서에 가름한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날짜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직원이 실수한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결재가 완료되었다면 그거는 홍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의 입에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이 집행돼도 됩니까? 홍준표 시장과 담당 국장의 책임을 아래 실무자에게 전가해 곤혹을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상식도 절차도 없이 밀어붙여야 하는 담당 부서 모든 공무원들도 어쩌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런 행정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리고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묻지마 대구로 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사실 알리게 된 것입니다. 단기 보조 사업에 불과한 사업으로 설계해놓고 공공의 장기 투자 사업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눈가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업체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는 2005년에 이미 그 대표자가
GPS를 기반으로 한 자기 위치 측정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택시와 대리운전 배차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설립된 퀵서비스 및 물류 플랫폼 기업이고요. 전국 5천여 개가 넘는 퀵서비스 업체의 운영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고요. 국내 점유율이 70%를 넘습니다. 자회사인 로지올은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생각대로라는 배달 대행 서비스를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생각대로는 업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택시앱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에 결코 큰 금액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셈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대구시만 아니라고 자꾸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어떤 공모도 규제도 없이 공익성을 앞세워 대외적으로 성과만 홍보하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대구식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분명 특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엄중하고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박스를 초과한 예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업체 투자 금액은 105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게 자료 있습니다. 오히려 꼼꼼히 살펴보고 의원보다 더 따져봐야 할 공무원들께서 업체 편이 되어 대답하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이것도 위로부터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어떠한 사업도 예산이 일회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독점 플랫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한 달에 한 번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를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폐지한 대구시가,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됐던 것처럼 네이버 협력업체인 해당 업체를 가지고 독점 플랫폼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포퓰리즘 예산 없앤다고 코 묻은 작은 도서관 총 예산 2억 4천만 원, 또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면서 브랜드 명도 플랫폼 앱도 대구시 소유가 아닌 3년 동안의 사업 수행을 위해 60억 남짓의 예산을 투입한 것과 2년 동안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만 1년도 지나기 전에 15억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서 의회 내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시행정 그만하십시오. 절차와 공정성 지켜주십시오. 홍 시장께서 페북을 통해 중앙정치 훈수 두는 동안에 대구시 행정은 홍 시장의 4년은 사건 사고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고민하고 의회 내 그리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진정 요청드립니다. 이미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은 예산 투입만 되고 각각의 협약기관이 앞서서 쭉 말씀드려온 것들입니다. 사실 한 업체의 홍보면 대준 것이라고 해도 무리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공성까지 입혀주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인 셈이죠. 브레이크가 없는 대구시 정책들에 대해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지 모르지만 결코 묵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는 시민 혈세를 집행하는 성인권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하 담당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